안녕하세요, 돌빙입니다. 충전 때문에 전기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 정도가 아니고 운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시뮬레이션도 돌리기가 좀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차를 탔을 때 일어나는 실제 상황들을 제가 직접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 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들에 이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1시간씩 걸린다고 하고 완속 충전인가 뭔가는 20시간씩 걸린다고 하고 아니 기름은 5분이면 다 났는데 그걸 어떻게 타나 이렇게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짜 그렇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일단은 맞는 얘기고요. 아직까지의 전기차의 현실, 현 주소입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하면은요 다소 부정적으로 강조가 된 좀 억울한 얘기가 됩니다. 이거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기름 넣으러 주유소에 매일 가지는 않으시잖아요. 며칠에 한 번씩 기름 넣으시나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지 않으십니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1년에 2만 킬로 정도 타면은 평균보다 조금 많이 타는 정도잖아요. 이게 일주일로 치면은 383km 타는 거더라고요. 기름차, 그러니까 가솔린 차가 보통 가득 채우면은 한 500km 정도는 가니까 열흘에 한 번 넣어도 되겠고 주말에 어디 가고 좀 많이 쓸 수도 있으니까 결국 일주일에 한 번 넣는 게 맞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는 가득 100% 채웠을 때 얼마나 갈 수가 있는가? 제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공인 385km 탈 수 있는 차인데 실제로도 한 370, 80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닌데 공인 주행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던데?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전기차가 실제로는 더 많이 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100% 충전을 하면은 못해도 한 430, 온도랑 전비 좋을 때는 520까지도 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인 수치는 좀 아니거든요. 내연차보다도 온도나 공조기 작동이나 고속주행, 주행 스타일 이런 것들에 정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보이는 것만큼 탈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불이 들어와도 속된 말로 똥주율이 타진 않죠. 어디 있든지 언제나 웬만하면은 주유가 바로 가능하니까요. 근데 전기차는 아직까지 그 정도도 아니고 뒤에 말씀드릴 부정적인 내용들 때문에 이 전력 모자란다고 불 들어오면은 진짜 똥줄이 많이 탑니다. 그래서 최소 50km 정도는 남겨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좋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국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득 100% 채우는 것도 또 완전히 소진하는 것은 더더욱 이 배터리 내구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상황들을 피해주는 게 좋고요. 이런 여러 상황들을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결국 저 같은 경우에는 300 후반 정도가 실제로 탈 수 있는 현실적인 수치인 것 같습니다. 공인 주행 가는 거리는 보수적으로 극한 상황에서 측정을 하니까 낮게 잡히는 건데 현실 감안하면은 결국 얼추 맞아지는 것 같거든요. 전기차 구매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내연차 500km 정도만큼은 못하지만 전기차도 한번 가득 채우면은 300 후반은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연간 2만 킬로, 일주일에 383km 정도 타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만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일주일을 충분히 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밥이라는 게 필수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는 필수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집밥은 편리함을 넘어서 가지고 이 전기차 운용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기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밥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전이 아무리 느리고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 완충을 할 수가 있으면 일주일을 탈 수가 있는데 그것도 힘든 일일까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고생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차에서 책 보고 폰 보고 하면서 기다리기만 해도 충분히 할만합니다. 좀 충전이 느려지긴 하지만 충전 중에도 히터나 에어컨 틀어놓고 있을 수가 있어서 온도에 따라서 그렇게 곤욕도 아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요새 전기차 충전기가 상당히 많이 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기차 오너가 아니셔도 구매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EV 인프라라는 앱을 한번 깔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집 주변에, 직장 주변에 또는 자주 가는 곳 주변에 어디 충전기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물론 이제 진짜 아예 없는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전기차 인프라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긴 하지만 진짜 웬만하면은 거리가 좀 있더라도 전기차 충전기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트에 요즘에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장 볼 때 충전 물려놓고 장 보고 와도 되고요. 일주일에 한번 외식할 때 그럴 때 충전기 있는 거 근처에서 하면은 물려놓고 겸사겸사 하면 되고요. 우리 괜히 맛집 찾아가지고 막 1시간 2시간씩 돌아다니고 카페 한번 앉으면은 1시간 2시간 시간 보내는 거 쉽게 하잖아요. 그런 일주일에 한 번의 여가 시간을 충전기 주변 맛집, 충전기 주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이게 좀 구속되는 느낌일까요? 그러면은 전기차 안 사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충전해도 쓸만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건데요. 이거는 그 불편하다는 충전을, 오래 걸린다는 충전을 최대한 피해봅시다, 최대한 적게 해도 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그런 거지. 아니 굳이 일주일에 꼭 한 번 가가지고 충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부 전문 리뷰어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40분 넘게 걸리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막 이렇게 설명들을 좀 많이 하시던데, 정말 죄송하고 좀 주제넘는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은 전기차를 갖다가 시승회에서 하루 딱 타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전기차를 소유하고 오너이신 리뷰어 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언제든지 5분 만에 충전이 가능한 내연차도 꼭 뭐 앵꼬 불 들어오면은 주유를 하고, 또 주유할 때는 무조건 가득 채우고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남았는데도 채울 때도 있고, 아니면 뭐 10,000원치 30,000원치 조금만 채울 때도 있고. 전기차는 왜 꼭 0에서 100까지 충전되는 시간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제조사가 제시하는 뭐 20에서 80%까지 얼마 걸린다, 그 시간에 집착을 하고요. 왜 꼭 완충까지의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충전기 보일 때마다, 여건이 될 때마다 내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까지만 자주 채워줘도 됩니다. 이게 무작정 충전 때문에, 차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고방식을 조금만 바꾸고 습관을 조금만 바꿔주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충전의 불편함, 이런 과정들이 영 즐겁지가 않더라도 유류비 절약할 수 있고, 소음 진동 없고, 정비할 거 거의 없고, 가격 대비 성능 좋고, 이런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위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기차를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불편할 거라는 걸 알지만 그것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더 크다라고 보고 사시는 거잖아요. 꼭 감안해야 된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영 싫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사고 싶어도 여건이 진짜 허락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아직까지는 전기차 자체의 수준과 또 인프라의 수준이 많이 불편하고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선택을 안 하시면 됩니다. 내연차가 지금 당장 퇴출된 것도 아니고, 뭐 당장 퇴출될 것 같은 그 디젤도 잘 다니고 있죠. 그리고 아무도 전기차 사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잖아요. 요새 뉴스 보면은 막 내연차 생산 중단한다 막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온통 유튜브에도 저 돌빙을 포함해가지고 막 전기차 얘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내연차 타고 계시는 분들께 뭔가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 같은 그런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지금 많이 생겼지만, 실상 지금 내연차 비율이 압도적이고 앞으로 10년? 아니 그 더 이상도 아마 계속 그럴 겁니다. 이 막 이슈가 일어나는 거에 비해서 진짜 내연차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가 주력이 되는 그날이 그렇게 빨리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기존에 가솔린 있었고 디젤 있고 LPG 있고 이런 선택지에 전기차가 추가됐을 뿐이고, 그걸 선택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이고요. 시간을 좀 더 두고 여유있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집밥이 있다, 집밥이 있는 경우, 뭐 완전히 집에 있는 건 아니더라도 이 가까운 곳에 거의 전세 수준으로 쓸 수 있는 사실상의 집밥이 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집밥이 있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나름 감수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불편들마저도 사라집니다. 실제로 몰랐는데 보니까 집에 집밥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전기차 알아보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요즘 법적으로 의무 설치하게끔 뭐 되어 있기도 하고, 비방용인 이유로 입대위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되게 적극적으로 밀기도 하고요. 어쨌든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 집에 제가 쓰고 있는 집밥 파워큐브 이동형이라는 충전 형태인데요. 이게 속도가 시간당 2.3 정도가 나옵니다. 아마 현존하는 충전 방식 중에 가장 느릴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론상으로 이 배터리 용량이 64인 니로를 100%까지 충전을 하려면은 거의 한 28시간 정도 걸리는 속도입니다. 미쳤죠. 이거는 갖다 버려야죠.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 느린 충전 속도도 출퇴근하고 좀 일 보고 이런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집밥이기 때문에 매일 집에 돌아오면은 주차되어 있는 동안은 충전을 계속할 수가 있어가지고 0%까지 소진되는 상황 자체를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당 2.3이면은 주행 가는 거리로 봤을 때 시간당 대충 15km 정도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경부하 시간대라고 해가지고 충전 요금이 좀 더 저렴하거든요. 그럼 8시간이니까 120km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출퇴근 왕복거리가 80km 정도가 되거든요. 좀 긴 편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느린 충전 속도로도 잘 때만 맞춰서 충전을 해도 매일 플러스 40k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연차 시절처럼 기름 없네, 주유소 한번 가야겠구만, 이렇게 능동적으로 판단했던 삶의 방식에서 한마디로 주차 이꼴 충전이라는 이 개념만 체득을 하게 된다면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좀 오버해가지고 굳이 주유소 가야 되는 것보다 더 편해요. 하루에 우리 차가 가만히 그냥 서 있는 시간이 22시간이잖아요. 이 22시간이 곧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일부러 충전하려고 찾아가거나 뭐 계획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일만 없다면은
매일 아침 100% 연료 가득 찬 차를 타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무선 충전 기술이 상용화 가능할 정도로 발전을 했더라고요. 좀 더 있으면 충전기를 꽂는 수고조차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극단적인 예시였습니다. 가장 느린 경우요. 보통 우리 집에도 충전기 있던데요, 집밥 있던데요 하시는 분들 보면 고정형 충전기 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 충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속도가 7 정도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이론상으로 완충까지 9시간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0%로 집에 겨우겨우 왔어도 자는 동안 다음날 아침에는 100%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속도라는 겁니다. 대신에 요금은 좀 비싸요. 근데 원체 유류비가 저렴하니까 요금 신경 쓰는 것보다 여유롭게 채워두는 게 더 좀 이로운 것 같아가지고 전 요새 이동형보다 고정형을 좀 더 자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좋은 거는 이 집밥, 그러니까 완속 충전이라는 게 급속 충전처럼 뭐 속도에 저하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차량별로 차이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마저도 좀 완속 중에도 빠른 편인 7이나 10일짜리 이런 거가 집에 있다면은 진짜 거의 충전 걱정이 없어집니다. 충전이 느려서 되게 걱정이라는 그 볼트 같은 경우에도 이 완속 충전 환경에서는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되어주면은 오늘 300km 타고 내일 또 300km를 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연속되는 장거리는 전기차의 확실한 취약점이지만 이것마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좀 되십니까? 급속 충전만으로 전기차를 운용하는 거는 확실히 좀 쉽지 않은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내가 일주일에 몇 킬로 타는가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공인 주행 가는 거리에서 마진 좀 더 주고 한 30km 주고 그거를 실제로 탈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고 내가 이 차를 선택했을 때 얼마에 한 번씩 충전하면은 운용이 가능할 것인가 생각해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영 충전할 시간과 마음이 없고 바닥부터 100%까지 충전할 때의 이야기고 이름만 같은 자동차일 뿐이지 아예 다른 이동수단이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생활 속에 충전 시간을 녹이신다면 좀 더 원활하고 유연하게 전기차 운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집밥이 있으신 경우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계산 속에서 나도 비슷하게 운용이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근데 업무용이나 뭐 개인적으로 한번 나가면 막 400km씩 타시는 분들이다, 그게 생활이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좀 예외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밖에서 한번 충전을 해야 될 건데 요즘 전기차 충전이 많이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유에 비해서는 느리고 또 변수가 많아가지고 낭패나 손실을 보는 일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전기차 선택하시는 거를 좀 말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최신 속도 나오는 전기차를 타셔야 되고요. 자, 지금까지는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안 불편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고요. 이제는 그래도 불편하고 때로는 답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을 제대로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예들을 좀 더 적나라하게 들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쓸데없는 MSG를 치겠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